마켓모버스 단독 브리핑 시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의 최대 하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금리 인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발표가 이제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긴장부터 하게 됩니다. 혹시나 주식시장이 폭락하지는 않을까?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올 초 1월 미국 증시가 무섭게 빠지던 조정 기간에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씩 하셨을 거고요. 또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금리 인상은 주가 폭락이라는 등식이 실제로 성립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 대답은 NO입니다. 과거에도 금리를 인상시켰던 케이스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시장은 초반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이내 강하게 회복하면서 비관론을 따돌렸습니다. 한 가지 그래프를 준비해 왔는데요. 1954년부터 지금까지 금리가 오를 때마다 S&P 500 지수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그대로 그려놓은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선이 금리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이고요. 이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각각 금리를 인상시켰던 시점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과 똑같은 건데요. 그동안 지수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바로 위에 숫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의 사례를 한 개 보겠습니다. 2015년 12월에 시작됐던 금리 인상이 있었죠. 2018년 2.5%에 도달하기까지 약 3년에 걸쳐서 금리를 올렸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에도 S&P 500 지수는 19% 상승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바로 직전의 케이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지수는 18% 상승을 했고요. 또 1999년 당시에 금리를 인상시켰을 때에도 10% 상승했음을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런 흐름은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미국의 1차, 2차, 3차 금리 인상 시기가 있었죠. 바로 직전에 우리가 봤던 그 시점들입니다. 각각의 지속 기간은 적게는 1년부터 길게는 3년까지 달랐지만 뒤돌아봤을 때 나스닥 지수 역시도 결국은 올라주는 흐름이었습니다. 1999년에 시작됐던 1차 금리 인상기 때는 37.7% 돌이켜봤을 때 상승을 했고요. 2004년에 2차 금리 인상기에는 9.3%, 그리고 2015년에 3차 인상기에는 3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과거의 성적표가 이랬다고 해서 올해도 그럴 거다라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특히 지금은 거의 반세기 들어서 최고의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직면해 있기 때문에 더 특수한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금리 인상이라는 재료 하나만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충분한 근거 자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이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우리는 인상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이 뭔지 찾아내서 이쪽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취해봐야겠죠. 역시나 과거에서 힌트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직전 금리 인상기에 가장 호조를 보였던 업종과 종목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전 금리 인상기였던 2016년의 사례를 한번 봤는데요. 연준은 2016년 말부터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접어들면서 2017년에 3차례, 그리고 2018년에 4차례 금리를 인상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호조를 보였던 업종은 귀에 딱지가 않게 많이 들으셨을 금융주가 꼽히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시장의 대출 금리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구체적인 종목의 예시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이 이 시기에 상승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을 정확하게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금리를 인상시키기 직전 한 달 동안에 이 종목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어땠는지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골드만삭스가 이 한 달의 기간 동안 9.4% 정도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었고요. JP모건은 5.5% 정도의 플러스 흐름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주를 먼저 한번 봤고요. 두 번째로
가장 호조를 보였던 업종이 바로 산업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항공주와 제조업 관련 종목들이 포함되고요. 이들 종목군들은 흔히 경제 성장기에 원래 잘 오르는 경기 민감주에 해당하는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상승 종목으로는 보잉과 캐터필러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종목도 앞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금리를 실제로 인상시키기 직전 한 달 동안의 주가 퍼포먼스가 어땠는지 계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잉이 이 기간 동안에 4.5% 정도 올랐고요. 캐터필러가 16% 정도 급등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업종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흔히 금리 인상이 주식 조정으로 이어진다라는 관념과는 달리 막상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역외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훨씬 우세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살짝 대비를 해보기 위해서 과거 금리 인상기의 지수 퍼포먼스가 어땠는지, 그리고 가장 강했던 상승 업종과 종목은 뭐였는지 살짝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과거의 사례도 참고를 해보면서 또 이번 사이클에만 특수하게 나타나고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죠. 인플레이션, 공급난, 미중 갈등,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을 피해갈 만한 업종과 종목은 뭔지 잘 골라내서 선별적으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켓모버스였습니다.